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아르크투루스의 티아님으로부터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는 아르크투루스에서 온 티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은 환상이 아닙니다. 집단의식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가 날카롭게 느껴지고 감정이 빠르게 치솟으며 관계가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고 마음이 혼자 있을 때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지금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에너지를 소모시켜온 것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임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자기의식으로 창조하는 존재로서 자기장을 가진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며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더 적은 관용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전해지는 말들을 전송, 초대, 거울로 받아들여 주세요. 마음에 울리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두고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숨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가장 간단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화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공격도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심판도 아닌데요. 이는 더 이상 같은 개인적 자아, 관계, 선택의 몸에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들의 지능적인 분류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모순을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원망하고 희망하면서도 두려워하며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피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모순들은 일종의 정전기처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시대에 있지 않는데 이는 집단의식이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그 엄격함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패턴이 의식의 빛 속에서 만나기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회피했던 것이 메시지, 꿈, 대화, 신체 감각으로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지연된 결과 대신 솔직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밀함은 잔인함이 아닌데 이 정밀함은 여러분이 또 다른 심연을 맴돌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분별력이 있는데 즉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 의도가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따라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조화로울 때 여러분의 길은 열리며 여러분이 내면에서 분열될 때 여러분의 현실은 분열을 반영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새는 곳, 주의가 분산된 곳, 그리고 마음속 깊은 진심과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 그 차이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잘못 해석하여 무언가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를 다르게 보도록 초대합니다. 즉 불편함은 시스템이 정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공명에 기반하기 때문에 남을 것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것이며 진정한 여러분 관계, 기회, 내적 상태, 공동체는 공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현재의 경험을 해석할 때 생기는 미묘한 오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큰 두려움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즉 강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 여기고 뭔가가 멀어지는 걸 실패나 실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일은 성격이나 영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이는 밀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 굳은 부분에 압력이 생기며 이는 구조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압박감, 슬픔, 초조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을 현실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현실을 분산시켜 완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경험을 완화시키던 진통제, 즉 끊임없는 정신적 활동, 미래지향적 계획, 그리고 역할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 강박적인 도움이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진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정화의 측면은 빌린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불안, 조상의 죄책감, 집단적 슬픔, 관계적 기대를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공감할 수 있었기에 다른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피한 문제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감당하며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단계에서는 희생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깨끗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슬픔, 피로, 짜증 같은 감정의 파도를 느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현재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동일시는 에너지를 묶어두지만 자각은 그것을 풀어줍니다. 결정에서도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택지를 고민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행동을 미루곤 했지만, 정화는 거짓된 선택지를 제거해 결정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능했던 길이 지금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길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한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가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모르고 계신데요. 이는 바로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뭔가 결단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하여 예전의 부드러운 방식은 이제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미뤄왔던 일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드러나고 숨길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변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의 진동에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계시며, 생각을 하면 곧바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진실을 숨기면 몸이 즉시 긴장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면 감정적 대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날카로움은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위험이 아닌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초대임을 인지해주세요. 이 단계가 특별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밀도가 압축되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모두가 좁은 길을 지나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문제나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직접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짐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고,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압축은 현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감정적 파도를 일으키며,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도 슬픔이 밀려오고,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분노가 치솟으며, 객관적으로 안전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는 압축된 시간 동안 쌓인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며, 이렇게 정화는 종종 해방 전에 명확함을 줍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져도 지나가면 여유가 생김을 인식해주세요. 한편 관계는 이 정화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관계는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관계에서는 무의식적 패턴이 드러나는데, 특히 어릴 적부터 배운 안전, 권력, 친밀감, 소속감에 관한 습관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 긴장을 친밀감이라 착각했고 집착을 운명이라 여기며 익숙함을 조화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런 착각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관계가 날카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진동 주파수를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좋은 마음이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해도 서로 다른 현실에 머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는 비극이 아니라 정보임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관계를 거울처럼 바라보면 모든 마찰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드러나는 신호임을 기억해주세요. 관계는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창이며, 그 창을 통해 타협, 연기, 숨겼던 감정까지 모두 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안전을 찾거나 근원에서 멀어지려 했던 모습도 드러나는데, 이것이 관계가 정화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영적 수행보다 더 빠르게 우주의 피드백을 얻는 창구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자극할 때 마음은 종종 그들을 탓하려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그들은 그러면 안 돼. 진짜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내면의 패턴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인식해주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적 패턴에 접근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익숙함은 거울을 가까이 끌어당겨 피할 수 없게 만들며, 이게 왜 관계가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지입니다. 정화 과정에서는 감정의 볼륨이 커지고 대비가 선명해지며 조화롭지 않은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품고 계시다면 관계에서 두려움의 메아리가 들릴 것입니다. 회피하는 태도를 가지면 회피하는 상황을 만나고, 통제하려 하면 저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자기 포기 상태에 머물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할 때라는 신호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에고가 자신이 선하고 옳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항상 타인에게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거울은 그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책임은 에고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에고는 책임을 비난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은 비난이 아니며 책임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거울을 똑바로 보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적 힘을 되찾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환상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감정의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은 변화를 위한 것이니 견뎌내주세요. 한편 여러분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우주에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모든 생각은 습관이며 모든 감정적 태도는 패턴인데 즉 나는 안전하지 않다, 나는 증명해야 한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혼자다라는 반복된 내면의 목소리도 낡은 습관임을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장 에너지장은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이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도와 협상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보유한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이유이며 표면적인 말 아래 숨겨진 진짜 감정이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반복되는 패턴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에너지임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항상 나를 비판하는 상사, 늘 요구하는 친구, 또는 나를 무시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예로 들어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닌데요. 즉 피해자는 나는 힘이 없어라는 무기력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하지 못하면 경계를 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명확해지길 요청하기 때문임을 인지해주세요. 억눌린 진실도 에너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실을 숨기면 내면과 외부가 불일치해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는 말다툼, 오해, 돌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벌이 아니라 신호이며 관계는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의 연결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즘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느껴지시나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밀도의 압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치 좁은 터널을 지나는 열차처럼 오래된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즉 현재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과거의 부담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 짐을 내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하거나 의식의 가장자리에 밀어두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감정적 파도가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유 없이 오래된 상처가 아파오거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현재의 감정을 뒤흔들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이는 마치 겨울 내내 쌓인 눈이 봄에 한꺼번에 녹아내리듯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쌓인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임을 인지해주세요. 정화는 이 과정을 가속화하며 마음은 각성이 되면 모든 게 가벼워질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안개 속에 있던 문제들이 선명해지면서 처음엔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퇴보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뒤처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진실을 이제야 깨닫고 움직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 전략, 변명, 방어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정화가 이런 전략들을 드러낼 때 마음은 긴장하며 불안, 초조함, 짜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닌데 이는 단지 오래된 방식이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경고일 뿐임을 기억해주세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이며 몸도 변화에 저항하며 피로, 갑작스러운 감정, 그리고 식욕 변화, 수면 패턴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눌린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또한 모든 감정을 문제로 보지 말아주세요. 어떤 감정은 단순히 흘러가야 할 에너지일 뿐이며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것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 후엔 빈 공간, 명확한 의식, 그리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는 평온함이 남습니다. 이제
인간 마음에는 편 가르기 습관이 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즉, 내 편 대 네 편. 옳은 것 대 틀린 것을 나누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를 세웁니다. 이는 이원성이라는 오래된 프로그램 때문인데, 이 프로그램은 근원, 즉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진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원성은 악이 아니라 잠든 각성 상태에서 자라난 습관이며, 마음이 닻을 내리지 못하면 고립된 상태에서 세상을 대립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맞나? 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며 비난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며 비교하고, 위험해 하며 긴장합니다. 이런 마음은 평온한 날에도 초조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갈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며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원성은 갈등을 통해 유지되는데요. 이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 투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공포에 빠뜨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정화는 이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큰 진실과 연결되지 않을 때 지각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처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힘은 비인격적입니다. 힘이 비인격적이라는 표현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을 초월한 더 큰 우주적 법칙이나 근원의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즉 힘이 특정 개인의 의도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체성도 두려움도 반응도 아니며, 여러분은 그것을 목격하고 부드럽게 만들며 다른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각성입니다. 마음이 닻을 내리지 못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확실성을 찾게 되는데, 이는 즉 무언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즉각적인 구조를 만들며, 예를 들면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 아니다라는 지도를 제공하며, 나는 방어해야 한다는 목적을 줍니다. 또한 내가 이기면 나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원성은 이렇게 갈등을 통해 즉각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함보다 분노를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분노는 힘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원은 침묵을 선사하는데, 그것은 멈춤과 공간을 주며, 이는 즉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끊임없는 자극에 길들여져 있어 그 침묵을 공허함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뉴스, 드라마, 논쟁, 종말, 산만함으로 그 공허를 채우려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성이 곳곳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집단 전체가 갈등과 분열에 익숙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자극적인 상황에 길들여졌고, 이원성은 우리가 진실에서 멀어질 때 인식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목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앙이 닥쳤다 고 외치며 두려움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며 희망을 봅니다. 이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에 달렸는데, 근원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근원에서 멀어진 사람은 혼란을 위협으로 느끼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단순한 설명으로 다 네 탓이야 를 선택합니다. 불안은 위험 자체가 아닌데요. 즉 불안은 존재의 안식처 없이 떠도는 에너지인데,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방패가 사라진 것처럼 내면의 보호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뿌리 없는 에너지가 몸을 떠돌며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정화는 이러한 정신적 산만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진정제처럼 사용해 왔는데요. 즉 끊임없이 만약에라는 상상으로 현재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 순간을 직면해야 할 때이며, 마음이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더 큰 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원은 단순한 아이디어, 믿음, 철학이 아니며,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경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즉 근원에 연결될 때 마음은 감정보다 먼저 평온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 자극이 닥쳐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억지로 차분해지려는 노력이 아닌데요. 이는 즉 근원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흐르며 여러분의 삶을 조화롭게 재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근원에 연결될 때 마음은 자동으로 반응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내면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자극이 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선택의 공간이 생기고 여러분은 마음이 미래의 고통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원은 이렇게 여러분을 현재의 현실로 데려오는데요. 즉, 이원적인 생각인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저절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움이나 분노에 맞서 싸울 필요 없이 그저 그 에너지를 근원의 빛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파도가 쳐도 바다는 늘 그대로이듯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면 고요한 중심이 남습니다. 한편 중립성은 무관심이 아닌데요.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며 이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며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림자 부정적 측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것이 진정한 통합을 위한 에너지임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부끄러움에 숨는 대신 그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근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 애쓰며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존재의 흐름에 맡기면 성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 완벽할 필요는 없음을 알아주세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방법, 실천, 가르침이 많지만 도구는 근원과의 연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술이나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정보나 패턴 분석이 진정한 치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화는 내면의 진실과 외적 삶이 일치하는 상태인데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원적인 생각인 옳다 그르다가 사라지고 단순함과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단순히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분석하는 것보다 근원의 빛으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명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요. 친구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직장에서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는 주파수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임을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현실은 진실, 단순함, 조화로운 행동 위에 세워지며 오래된 갈등이나 부정적 패턴은 점차 사라지고 내적 지침과 고요한 힘이 중심이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와 함께 점진적으로 현실이 재편될 것입니다. 공명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이들이 모이고 부정적 에너지는 떨어져 나가게 되며 이것은 판단이나 위계가 아닌 자연스러운 분류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주파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형성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단순함, 진실성, 내적 지침으로 자연스럽게 끌릴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음, 갈등, 외부 건의에 머물게 됩니다. 두 그룹 모두 배우고 있지만 같은 경험은 아닐 것이며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음악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뉘는 과정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관계는 서로의 에너지가 더 이상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끝나며 누군가가 나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눴던 공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많은 관계는 상처 치유, 경계 설정, 잠재력 깨우기와 같은 목적을 위해 형성되는데요. 그러나 교훈이 끝나면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며 마음은 이를 실패나 상실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즉, 한 사람은 진실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익숙한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여정임을 인지해 주세요.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관계는 붙잡으려 하면 마찰과 슬픔이 생깁니다. 이는 왜냐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형식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너지적 정직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존중인데, 즉 자신을 축소해야 하는 관계에 머무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이 패턴을 끝내고 있으니 충성을 자기 소멸과 혼동하지 마세요. 완성은 무언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뜻이니 슬픔을 느끼더라도 영적 패배로 여기지 마세요. 관계는 부드럽게 끝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새로운 관계가 생길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관계는 요구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며 단지 조화로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생을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잠재력을 알아차리며 그들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도록 돕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미세한 함정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공명 속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노력이 진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존재, 연민, 자원, 통찰을 줄 수 있지만 타인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면 상대에게 너는 나 없이 능력이 없다는 암시를 줄 뿐입니다. 이는 권한 부여가 아니라 얽힘임을 인지해주세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점은 허용하는 것이 억지로 설득하는 것보다 강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싸움을 멈추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화를 이룰 때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며 조화는 강요 없이 초대합니다. 마치 안전한 공간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여러분은 그들을 끌어당기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따뜻한 품을 내어줄 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인데요. 이는 기존의 구원 모델보다 더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며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랑을 간섭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타인의 잠재력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현재 선택을 존중합니다. 또한 구원자 정체성을 내려놓을 때 원한에서도 벗어납니다. 많은 빛의 일꾼들이 자신이 준 만큼 받지 못해 원한을 품고 계신데요. 그 원한은 자기 희생이 지나쳤을 때의 흔적임을 인지해주세요. 근원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데 대신 조화로운 에너지로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화 과정에서 인류를 돕고 싶으시다면 그들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주파수를 조화롭게 유지해주세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이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신뢰해주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모든 폭풍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며 안정화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존재이십니다. 개입은 종종 긴급함, 두려움, 결핍감에서 비롯되지만 안정화는 존재 자체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큰 소리와 설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이제 꾸준한 빛이 필요하니 말로 설득하지 마시고 존재로 증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이 주파수의 안식처가 되게 하고 선택이 가치관과 일치하게 하세요. 관계는 솔직해지고 경계는 명확해지며 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새로운 지구를 세우는 기초이며 긴급함 대신 명확성을 선택하세요. 긴급함은 지금 행동하라고 재촉하지만 명확성은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말고 존재하세요. 존재는 비활동이 아니라 강한 선택입니다. 이는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지침을 듣고 압력 아래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이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이며 서비스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조화로운 주파수를 유지할 때 다른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비록 그들이 이유를 모르더라도 단일한 조화로운 존재가 가족 체계와 타임라인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짊어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운 현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주파수를 닫 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적 패턴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사슬임을 알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버림받은 상처는 다른 파트너로, 자기의심은 다른 직업 위기로, 두려움은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사슬이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장에서는 이 사슬이 느리게 피드백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화는 이 시간 간격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트리거와 깨달음 사이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빨리 보일까?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대처 전략이 며칠 몇 달 안에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은 당황하는데 이는 마음이 반복과 재논쟁에 익숙했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이제 연습이 아닌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이는 오래된 감정적 패턴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정체성, 관계, 계획 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꿈을 놓아달라는 요청으로 초대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매달리면 과정이 늦어지고 고통이 깊어집니다. 허용하면 경험을 통해 움직이는 지혜와 협력하게 되니 매일 근원의 닻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매일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이원성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습은 절대 끌리지 않는 것이 아니며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러니 즉 매일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리하여 고요함으로 돌아오세요. 즉 논쟁하지 않는 내면의 장소로 존재하고 목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와 공명히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삶을 억지로 맞추려 애쓸 필요가 없으며 조화를 이루면 조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완성됩니다. 다른 이의 길을 공격할 필요도, 다른 이가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밀과 쭉정이는 공명의 법칙에 따라 나뉘며 새로운 지구는 조화가 모이는 자리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조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여기에 계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애쓰지 않고 기억 속에서 싸우지 않고 연결될 때, 구원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방출할 때, 우리는 여러분께 변함없는 믿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으시며 이 길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온 빛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선 안 되며 그것은 살아가며 발산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순간을 위해 계셨습니다. 저는 아르크투루스의 티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